설 연휴를 맞아 휴게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가 상승으로 휴게소 인기 메뉴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소 물가와 경제 관련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귀성길, 귀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들 찾는데 이 휴게소 매출상이 10개 음식값이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게소 들리시면 우동을 선택하세요? 돈가스를 선택하세요? 전 시간이 없으면 우동을, 시간이 좀 있으면 돈가스를 선택하는데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돈가스 선택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5인 가족이라면 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사인당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의 변화를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1위가 우동이었습니다. 5년간 24.5%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6,600원, 그러니까 7,000원 정도는 줘야 우동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고요. 2위가 근소한 차이로 돈가스였습니다. 24.2%가 올랐는데 11,000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돈가스가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오른 품목은 호두과자였습니다. 평균 20%가량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찾는데 카페 라떼와 라면 가격은 5년 동안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라면은 실속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가격 인상폭을 좀 억제했고요. 또 아마 일부 이제 음식점에선 휴게소에서는 조리 로봇을 도입을 해서 라면과 커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휴게소인데 10,000원짜리 이하 품목은 찾아보려고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지난해 말 가격이고요. 그리고 휴게소마다 음식값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휴게소별 음식점 가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난해 설 연휴에 휴게소에서 1인당 15,000원을 쓴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3년 전보다 38%가량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좀 가격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휴게소 들려서 우동만 먹고 가신 분은 없어요. 네. 우동 먹고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난해 설 휴게소에서 식사료나 간식료, 커피류를 통해서 1인당 지출한 금액은 15,400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여파가 이어졌던 3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38%나 오른 셈인데요. 명절 휴게소 기간 동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뭐냐? 1위가 아메리카노예요. 커피였습니다. 커피가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상품이었고 아마 이제 이 오래 운전하다 보면 잠을 깨기 위한 용도 각성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찾으시고 그 뒤를 호두과자, 우동과 떡꼬치 순이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낸 휴게소가 있어요. 주로 보면 경부 라인이 막히니까 경부 라인이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섬 위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핫스팟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장을 가도 그렇고요, 마트를 가도 그렇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긴 하지만 이 휴게소 음식 물가가 유독 더 비싸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휴게소 물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인데요. 휴게소 주인이 누구냐? 한국도로공사가 주인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공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휴게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3자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민간업체와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져요. 평균 40에서 6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백화점 이제 수수료율도 높다 하는데 30% 미만이거든요.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휴게소 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33%이고 최고는 62%까지 받고 있더라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아니 이거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 결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여기 코레일이 주인인데 월 1억 원의 이제 수수료를 한꺼번에 얼마 재계약하면서 4억 4천만 원 받겠다라고 했는데
매번 입찰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결국 다시 성심당과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최고점을 99%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끝나면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설 연휴 가장 이제 화두는 정치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기준 전고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86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6.9%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 직전 최고점이 2021년이었는데요. 99.4% 수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해는 주간 기준 지난해 3월부터 40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죽신. 곧 죽어도 지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초 대비 7.8%,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상승해서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도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이걸 똘똘한 한채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 아파트, 저가 아파트의 그 가격 수준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1.01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상위 아파트 20%의 가격이 하위 아파트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11배나 넘게 고가 아파트가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만 놓고 보면 5분위 배율은 5.55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저가 아파트 약 5.5채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올해도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이제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 양극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고급 주거지 선호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휴게소 물가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